다음부터 똑같이 뭐. 그 다음 53쪽 질문. 23번, 26번. 89. 네 맘대로 하세요. 나머지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23번부터 가봅시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x가 2로 간대요. 그죠? x가 얼마로 간다고? 2로 간다고. 근데 여기 위에 봐봐. 여기는 요 위에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2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 함수값은 얼마로 가고 있는 거야? 4로 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어디서의 미분계수를 찾는 거라고 얘네들이? 4에서의 미분계수를 찾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이 강조를 해놨는데 이 친구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그죠? 이 함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x에 2를 넣으니까 f4가 나오고요. 그럼 f4 빼기 6이 0이니까 f4의 값이 6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똑같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x 플러스 2 마이너스 f4로 바라볼 거고요. 여기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얘는 뒤로 빼놓을 거고, 이 x 마이너스 2라는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잘 보세요. 얘네들은 x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분자가 여기가 x 플러스 2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x 플러스 2처럼 바라봐야 되는 거야. 얘를 t로 치환하면 리미트 t가 4로 갈 때 t 마이너스 4분의 ft 마이너스 f4 이렇게 된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치환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아, x가 2로 가니까 f'2 또는 f2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은 요 앞쪽까지가 f'2가 되고 x에 2 들어가면 여기 분모에 4 생겼으니까 4분의 f', 2가 아니라 죄송, f'4 이 값이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f'4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f4는 6이었나 아까? 예. 그래서 답이 이런 18. 이해되나요? 넘어갈까요? 326번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x-2로 갈 때 x-2분의 fx-a가 4래. 요 a 값이 뭔지 몰라도 얘네들은 당연히 f2 값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식이 f'2가 된다는 거 눈치채야 되죠. 그러면 나는 f2는 a라는 식 써놓고 f'2는 4라는 식 써놓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이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정보 애들인 거야. 그쵸?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검산식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x는 x-2의 제곱 곱하기 몫이 누군가 나올 텐데 난 잘 모르겠고, 나머지가 bx 플러스 3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것도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문제 풀이를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 이렇게 된 애들은 항상 여기서 뭘 하냐면 2 대입해서 식 한번 쓰고요. 미분 한번 하고 또 2 대입해서 식 한번 쓰고요. 자, 여기다가 x에 2 대입합시다. f2는 그럼 여기는 쫙 0이 나왔죠. 여기다가 x에 2 대입했더니 2b 플러스 3 이렇게 나온 거고, 이 값이 문제에서 우리가 a라고 찾아낸 거고요. 그죠? 여기서 첫 번째 식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식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 이제 이 위에 있는 식을 양변 미분하면 f'x는 여기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2 곱하기 x-2 곱하기 속미분 1 곱하기 뒤에 거 qx 더하기 앞에 거 x-2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해서 q'x 나머지 있는 항 미분하면 b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요 복잡한 식은 어차피 요 친구들까지는 x에 2 대입하면 다 얼마 나올 거라고?
0 나올 거라고. 이제 그럼 두 번째 x에 2 대입하는 식은 f'2는 누구만 남았냐면 b.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찾은 식에서 f'2가 4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b는 4. 그럼 b에 4 대입하면 a는 1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정형화돼 있어요. 검산식 만들어야 되고 검산식에서 2 한번 넣고 그 다음 양변 미분해서 미분한 식에서 또 2 한번 넣고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게 그냥 정해져 있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돼요? 넘어갈까요? 328번인가 그 다음이 딴 거 없나? 예, 3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에서 fx가 요딴 모양을 만족시키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 이꼴 fx를 만족시킨대요. 요 문제 별표 내신에서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유형이고요. 누구를 활용하는 거냐면 주기함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fx 플러스 2 이꼴 fx가 주기함수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거 삼각함수에서 엄청 많이 봤던 애들이죠. 주기가 2인 주기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지?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왜 이렇게 그려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함수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요쯤이 마이너스 1, 요쯤이 1.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fx라고 하는 식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모양이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빈 동그라미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이 그래프가 계속 복사가 돼서 간다는 거야. 맞나요? 이렇게 돼서 간다고. 이렇게 돼서 또 이어붙여서 간다고. 그죠? 지금 봐봐. 이런 그래프라면, 그럼 정확히 지금 이런 그래프라면 얘네들은 연속은 될까요? 연속은 되겠죠. 아까 빈 동그라미지만 이 마이너스 1에서 찬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이어질 거니까. 그지? 미분은 가능할까요? 경구가 얘네 미분 가능한가요? 왜 불가능하죠? 그쵸? 뾰족하잖아. 뾰족하면 우리 미분 불가능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림을 하나 그려본 건데 이런 그림이라면 미분 불가능한 친구가 된다고. 그지? 이 친구는 미분이 불가능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라인이야. 실수 전체, 여기도 당연히 중요해요. 여기까지도 다 중요한 거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나왔잖아, 얘는. 그지? 그럼 봐봐. 우리가 똑같은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똑같은 그래프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계속 복사시켜 나갈 거거든. 우리는 계속 복사시켜 나간다는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잘 봐. 마이너스 1에서의 요 함수 값이랑 1에서의 요 함수 값이 일단 어때야 연속이 되는 거야? 같아야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에서의 함수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에서의 좌미분계수는 누가 돼요? 원래 함수의 왼쪽이 오른쪽 끝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에서의 좌극하는,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함수값밖에 모른단 말이야. 함수 모양밖에. 그치? 그럼 1에서의 좌극하는 1에서의 좌미분계수는 누구에서의 좌미분계수랑 똑같은 거야? 왜 정신을 못 차려. 죄송. 1에서의 우미분계수 오른쪽. 그죠? 1에서의 오른쪽 미분계수는요, 어디서의 미분계수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의 오른쪽 미분계수랑 똑같은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결국 자, 연속이 된다는 건 첫 번째, 우리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끊겨지는 두 포인트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연결되는 포인트에서의 첫 번째 뭘 찾아야 되냐면
연속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좌미 우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야. 좌미는 1에서의 좌극한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고 우미는 마이너스 1에서의 우미분계수랑 똑같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연속은 그냥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랑 1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거고요. 그지? f라는 함수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랑 1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으면 되는 거고 정확히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왜냐하면 문제가 마이너스 1은 포함했고요. 1은 포함 안 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극한값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1에서의 좌극한이랑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연속이 f라는 함수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랑 1에서의 좌극한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좌미 우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좌미 우미도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조금 갈 때에 우미분계수가 될 거고요. 이쪽은 x가 1보다 조금 더 작을 때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되는 함수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려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모양일 때 이런 식으로 되는 모양일 때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빈 동그라미인데 이 친구들이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될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때 아까 왼쪽에 찬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찬 동그라미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부드럽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랑 여기에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가 일치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다행히도 fx라고 하는 함수는요 지금 그냥 다항함수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 원래의 미분계수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주면 되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이 같음을 보이고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값, 1에서의 미분계수값이 같아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갑시다. f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끝났고요. f1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2 이 두 친구가 같아야 되는 거고요. 도 함수 한번 써볼까? f'x는 뭐가 나오냐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네들의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값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랑 1에서의 미분계수값 3a 플러스 2b 플러스 1이랑 또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b는 0 나오겠네. 그럼 b가 0 나오면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니까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 a는 그래서 마이너스 1 b는 0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여기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여기는 누구까지 찾으러 가냐면 일단 fx 정리할까? a가 마이너스 1 b는 0 fx가 그래서 정의되는 f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나오는 거고요. 이때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a, b 찾아서 그냥 대입한 거고요. 이제 f101을 찾으래요. f101이랑 똑같은 값은 누가 돼야 돼요? 주기가 2니까 f99 F97 이렇게 하면서 계속 2씩 줄어들면서 와야 돼요. 마지막에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F1까지도 왔죠? F-1까지도 사실 와야 돼 원래는. 왜냐면 마이너스 1에만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F-1값과 같다. F'101도 마찬가지겠네. 얘네도 결국 와서 F'-1값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쉽지 않나요? 요거 내용 머릿속에 잘 넣어줘야 돼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양쪽이 주기함수가 되니까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이랑 일치를 하고 미분계수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이 가능할 때 그래프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줘야지만 왼쪽 끝, 오른쪽 끝이 일치하면서 미분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왜 왔어 근데 호경아? 내가 글씨 너무 작게 썼어? 아, 329번 갈까요? 이게 뭐지? 아주 어려운 유형의 아주 쉬운 버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원래는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그런 문제에 아주 쉽게 낸 형태 같아. 자,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어. 그지? 다항함수라고 하는 건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이런 친구들을 얘기해요. 다항함수 x가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 식 보니까 fx 곱하기 f 프라임 x거든. 그럼 우리는 fx를 설정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최고창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식으로 논다면 보통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는 그거의 아주 쉬운 버전이라고 했잖아. 사실은 이렇게 두 개 곱해져 있는 것 자체가 좀 쉬운 버전이긴 한데요. 곱한 거의 최고창이 몇 차 항이야? 1차야. fx는 그럼 몇 차 함수밖에 못 될까? 1차 함수밖에 안 되겠죠? fx가 2차, 3차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럼 fx가 2차면 도함수가 1차인데 그럼 곱하면 몇 차가 나와야 되니까 3차가 나와야 되잖아, 무조건. 그죠? 다항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별 요상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다항함수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은 다항함수란 표현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극악의 난이도로 치닫게 돼요. 대신에 fx에 대한 어떤 힌트는 주어지지. 아무튼 그건 별개로 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보통은 ax제곱 어쩌고 저쩌고 시작하면서 최고차항만 맞춰내거든. 최고차항의 개수랑 이렇게 되면 미지수를 크게 두 개로 봐요. 여기는 개수랑 여기는 지수랑 이 두 친구를 찾는 게 우리가 보통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만큼은 우변이 너무 간단하니까 fx를 그럼 난 뭘로 넣으면 되냐면 ax 플러스 b 이렇게 놔도 무방. 어차피 1차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f 프라임 x는 얼마가 돼요? a가 되겠죠? 이 두 친구 곱한 거야. 그러니까 fx 곱하기 f 프라임 x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냥 바로 곱할게요. a제곱 x 플러스 ab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친구가 9라고 나와 있고요. 이 친구가 얼마? 12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맞나요? a는 그럼 얼마?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있어.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표현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a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잖아. 당연히 3과 마이너스 3을 당연히 생각해야죠. a가 3이면 b는 얼마가 되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얼마가 되고,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fx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거야. 첫 번째 버전 3x 플러스 4, 두 번째 버전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근데 누가 돼도 아마 안 다르니까 이거 계산하라고 나왔을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일 때 f1 곱하기 f2는 7 곱하기 헷갈려. 2 넣으면 얼마야? 60, 10 이렇게 되니까 7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두 번째 버전에서는 1 넣으면 마이너스 7, 2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래도 70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얘네 A, B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안 주고 곱한 거 계산하라 이렇게 나온 거겠죠.
이런 문제가 아닐 때는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것처럼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통 풀어가요. fx를 ax의 n제곱 이렇게 놓고 일단 좌변 우변 비교해서 최고차 항만 맞춰주는 거예요. 보통 이 비슷한 게 그때 물어본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한번 309번 이런 문제가 그런 스타일일 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도 친절하게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면 최고차 항의 개수도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럼 나는 그냥 ax n제곱 이렇게 놓고 가고 좌변에서 f'x가 곱하기 ax n-1제곱이 최고차 항 거기다가 x를 곱하니까 좌변 우변 더한 최고차 항이 얼마 뭐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우리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요요요 끝났네요. 그 다음 도함수 활용 들어갑시다. 이번 주 노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빼고 놀지만 마시고요. 마플 최대한 풀어 오십시오.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은요. 여기 오늘 하는 거에 숙제랑 마플 질문 받을게요. 마플 아니고 다른 문제집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문제집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앞쪽에 함수 극한이랑 연속 요 내용 또 한번 되짚으면서 갑시다. 자, 첫 번째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하면은 접선이란 건 당연히 직선을 의미해요. 그죠? 직선의 결정 조건 4가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이거 그냥 한번 되짚는 기억에서 한번 하는 건데요. 크게 안 중요해요. x절편 y절편 알고 있을 때 아니요. 그게 맨 마지막이었지. 아니요. 그럼 뭐 내가 말했으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라니까. x절편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그래서 x절편이 a y절편이 b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이꼴 1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 보통 일반적으로 기울기 m y절편 n을 알려줬을 때는 y 이꼴 mx 플러스 n 이런 건 개 쉬운 거고요. 우리한테 자주 나오는 게 기울기 m 그리고 한 점 x1, y1을 알려줄 때 이때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가장 많이 할 거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 이래서 두 개의 정보를 알려줄 때 우리는 y 이꼴 이 x1, y1을 뭘로 해결했냐면 평행 이동으로 해결을 했어요. 맞나요? 원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y 이꼴 mx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주어진 한 점을 다른 원의 방정식, 2차 함수 뭐 요딴 거 풀던 때랑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처럼 취급해서 x-x1, y-y1 이렇게 만들어서 1차 함수식 만들어냈었다고. 그죠? 지금은 요 내용, 지금 나와 있는 요 친구가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될 친구들입니다. 기울기와 한 점을 알려준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 두 점 이건 뭐 크게 지금 문제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아요. 두 점을 알려준 경우는 x1, y1, x2, y2 이렇게 두 점 알려주면은 기울기가 없는 거니까 기울기를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 그죠? x2-x1분의 y2-y1 곱하기 x-x1 플러스 y1 그래서 평행 이동은 똑같이 적용되는데 기울기만 그냥 만들어낸다는 거. 요것만 다르고요. 근데 지금 나머지는 그냥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언젠간 또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이런 문제들 좀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으니까 비교적 쉬운 정보들에 대해서는 했고요.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이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접선도 직선이니까. 그럼 이제 뭘로 가게 되냐? 접선의 방정식이라며. 근데 우리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에서 접선의 선생님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거 그냥 당연히 넘길 건데 왜 굳이 왼쪽에 써놓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a 함수 어떤 함수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f'a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한 점 지난 애들이니까 y 이꼴
기울기는 F'A가 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FA만큼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란 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한테 보통 세 가지 종류로 주어져요. 예전에 너네들은 원에서 가장 많이 봤습니다. 원의 접선 세 가지 종류 기억하세요? 그럴 리가 없겠죠? 기억하나?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나?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었고, 세 번째, 원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애들은 접선이 몇 개 그려졌는지 기억나? 원에서는? 원에서 기울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 위로 항상 두 개가 생겼어요. 원 위의 한 점에서는 원 위의 한 점 여기라고 그러면 이렇게밖에 못 그어지니까 한 개가 생겼고, 원 밖의 한 점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생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났고, 그래서 모든 접선은요, 너네 기하를 배웠거나 앞으로 배워갈 사람도 또 접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될 거야. 타원, 쌍곡선, 하나가 뭐지? 포물선.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다 세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곡선 위에 한 점,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 원에서는 원 위에 한 점, 원 밖에 한 점이었지만 여기는 원은 아니니까 그냥 통칭해서 곡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부러진 모양의 선이니까. 그래서 곡선 위에 한 점, 곡선 밖에 한 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도 뭐 크게 옛날처럼 막 공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곡선 위에 점을 먼저 알려준 거. 여기서 무슨 포인트를 생각하냐면, 정보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아까 이 얘기를 하려다가 안 하고 넘어갔구나. 직선의 방정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직선은 항상 정보가 몇 개 있어야 하나로 결정되냐면 두 개가 있어야 하나로 결정돼요. 원래 직선의 결정 조건 중학교 때 배우나? 그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거 기억해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한다. 그거를 우리가 직선의 결정 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 조건이란 건 하나의 놈으로 나타난다, 이걸 결정된다라고 그래요. 하나로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보, 가장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정보가 여기 있던 기울기랑 y절편 이런 거애들이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일 수밖에 없잖아, 1차 함수는. 그죠? 우리가 찾아내야 될 미지수가 두 개일 수밖에 없으니까 정보도 항상 두 개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고, 원 같은 경우는 보통 x-a제곱 플러스 y-b제곱 이꼴 r제곱 이렇게 되니까 미지수가 a, b, 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 개의 점이 주어져야 원이 하나로 결정돼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야. 그 내용 찾으니까 직선은 우리한테 두 가지 정보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x절편, y절편이고요. 두 번째 기울기랑 y절편이고, 세 번째는 기울기랑 한 점인 거고, 네 번째는 한 점이랑 한 점인 거야. 이렇게 항상 두 가지 정보로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그럼 두 가지 정보를 해석해서 우리한테 만드는 건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한테는 뭐가 알려주는 거냐면 기울기랑 점을 알려준 거야. 근데 사실상 점을 알려주면 정확히는 점의 x좌표만 알려줘도요, 함수 모양이 정해져 있다면 y좌표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럼 점의 좌표가 생성이 되는 거고, x좌표를 알려줬으면 그때 뭘 구할 수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도 우린 구할 수 있어. fx가 주어졌다면. 그죠? 그래서 점의 좌표까지 구할 수 있는 거야. 기울기까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항상 바탕으로 해요. 그럼 나한테 함수 fx를 알려줬으면 x점 하나만 알려주면 나는 두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나한테 x점을 알려줄 때도 있고요, 또는 기울기를 알려줄 때도 있는 거야. 그럼 기울기를 알려주면 거꾸로 점의 좌표를 찾을 거고, 점의 좌표를 알려주면 거꾸로 기울기를 찾을 거예요. 그 둘 다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마지막 세 번째인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 긋는 거야. 그럼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 긋는 건 옛날에 너네가 원의 방정식 할 때도 그게 가장 풀이가 귀찮았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 긋는 건 항상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야 되냐면 내가 미지수를 생성해내야 돼요. 곡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보통 일반적으로 x좌표를 t라고 잡아놓으면 y좌표는 ft가 될 거고, 미분계수는 f't가 될 거야. 그렇게 놓고 식을 만들어 놓고 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일단 그거는 좀 이따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몇 개의 정보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럼? 두 개 정보. 그게 점 하나랑 미분계수, 기울기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첫 번째, 여기는 점을 알려준 거고요.
그럼 나는 이 점을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기울기를 알 수 있는 거거든. 그죠? 두 번째 뭘 알려주냐면 기울기를 먼저 알려준 거야. 기울기를 먼저 알려주면은 점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둘 다 안 알려준 경우, 곡선 밖에 한 점만 알려준 경우. 곡선 밖에 한 점의 가장 핵심적인 풀이는 구하려고 하는 점의 좌표를 일단 미지수를 잡아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T든 S든 A든 내 편한 대로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는 오늘 하는 거 봐서 들어가 보죠. 이런 거 뭐 풀어볼까 한번? 다음 곡선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래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y값은 선생님은 이걸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과정부예요. 안 알려줘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애들. 함수식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놈은 당연히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문제에서 괜히 주어주는 정보예요. 뭐 어쨌든 그럼 우리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되거든. 그럼 도함수 구하면 y'은 2x 이렇게 되죠. 여기다 2 대입하면 f'2는 4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거 구하는 거는 우리 여태까지 많이 해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은 과정보입니다. 나는 1만 알고 있어도 6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도함수 구해서 f'x를 구하면 4x-3 되니까 x가 1일 때 1 대입하면 기울기 1 나온 거죠. 기울기는 1 나온 거고 점이 1,6이에요. 그럼 y 이꼴 x-1 플러스 6 이렇게 방정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두 번째 것도 도함수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기울기 3 나오는 건가요? 그럼 y 이꼴 3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직선 방정식 만들던 거 기억나요? 기울기 곱하기 평행이동 이렇게 해서 만들던 거 기억하시죠? 그냥 이렇게 만들면 끝이에요. 개 쉽죠 뭐 이게. 이번엔 거꾸로 기울기가 1인 애들을 찾아달래요. 기울기가 1인 애들은 그럼 미분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값게 y 프라임 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이 친구가 1이 나오는 값을 찾아주는 거야. 기울기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미분계수가 1이 나오는 x값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럼 점도 당연히 두 점에서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랑 1이라는 점에서랑. 그럼 이때는 접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은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이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1 된 거고요.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온 거죠. 그럼 점의 좌표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서 x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여기는 x 빼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까 y 이꼴 x 플러스 2라는 직선과 y 이꼴 x 마이너스 2라는 직선 두 개 나온 거예요. 요거는 그래프 연결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y 이꼴 x 세제곱 마이너스 2라는 애들은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너무 두껍다.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져요. 기울기가 1인 애들을 한번 내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1이면 이 정도 되는 직선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뭐야? 왜 두 줄로 나와? 이 정도 되는 직선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옮겨서 생각해보면 이쯤에서 접할 때 한번 나오겠지. 쑥쑥쑥쑥쑥쑥 또 이쯤에서 접할 때 한번 나오겠죠. 맞나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몇 개가 생긴다는 거야? 두 개가 생겨난다는 거야.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는 이 방정식 개념으로 가도요. 도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됐어? 2차 함수가 돼 있잖아. 근데 도함수 이꼴 얼마로 기울기가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럼 대부분의 해는 몇 개가 나오겠어? 두 개가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물론 어떤 애들이 나올 수도 있을까 그럼? 허근이 나올 수도 있나요? 없는 해가 나올 수도 있을까? 있어요 당연히. 기울기가 없는 애들도 있겠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한 100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급격한 기울기를 찾을 건데 이거를 옮겨서 여기다 대볼까? 요렇게 변하는 애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애가 없으면은 마이너스 100 이런 거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네 이꼴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는 애들은 안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한 3만 해도 안 나오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애들도 안 나올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2 넘어가면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허근 나온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애들도 안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무슨 근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중근도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돼. 그죠? 중근. 딱 하나만 존재하는 기울기도 있어요. 그 기울기는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이건 몰라도 돼.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지금은 몰라도 돼요.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이 하나 생겨요. 이게 접선 같지가 않거든. 그림을 실제로 그려보면 이거를 이제 관통 접선 이런 표현도 쓰고요. 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관통 접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접선 이렇게 그 그래프를 안 만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이 아니라 그 그래프를 관통해 나가면서 접선이 생기는 애들도 있어요. 3차 함수에서는. 이런 거는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근데 머릿속에 이런 개념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3차 함수는 도함수가 2차 함수고, 그럼 기울기 값이 하나로 누군가 주어져서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x값은 2개 생길 수도 있다. 지금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두 친구가 생겨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만 풀면 나머지는 직접 문제로 넘어가서 가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유형 1번 곡선 어쩌고 저쩌고 위에 점 2,6에서 봐봐. 이제는 과정보가 아닌 진짜 정보가 돼요. 여기서는 2,6이라고 나왔죠. 근데 함수 자체가 미지수가 있어. 몇 개나? 2개나. 그러니까 이 미지수를 풀려고 우리는 2를 대입해서 6을 풀어낼 거예요. 2 대입하면 얼마? 8 더하기 4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다음 접선의 기울기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를 또 미분할 거예요. y''은 그럼 3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되는데 x좌표가 2일 때의 기울기니까 이 식에다가 2를 넣을 겁니다. 그럼 12 더하기 4a가 되겠죠. 근데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8이래요. 이래서 두 가지씩 나온 거예요. 미지수 2개, 식도 2개. 심지어 쉽죠. 아래 거는 연립방정식 할 필요도 없죠. a 값이 그냥 바로 나오니까 b 값도 바로 구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349번. 자, 여기는 함수 자체에 미지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a라고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정보를 바로 1,3을 대입하면서 풀 수 있어요. 그죠? x에다가 1 대입하니까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a 플러스 2가 되네. 이 값이 3이래요. 그래서 a 값 1. 그럼 우리 함수를 fx라고 놓으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바로 나온 거고요. 도함수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여기 와서는 도함수는 거의 그냥 무조건 다 구할 거예요. 앞으로 미분이 끝날 때까지는 도함수를 안 구하고 푸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도함수 지금 맨날 가시면 되고,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해야 되죠. f'1 구하면은 4 빼기 2니까 2 나오겠네. 그럼 접방은 y 이꼴 기울기 2고요. 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한 개도 안 어렵죠 이거. 내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모양만 안 헷갈리고 있다면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건 이따 뒤쪽에서 만날. 이건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네. 별표. 자, 볼게. 여기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든 아니든
3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 게 중요하고요. 3차 함수 그래프 아까 선생님이 한번 그렸잖아. 그죠? 우리는 사실은 이 미적분 쪽에서는요. 3차 함수를 가장 많이 써요. 3차 함수가 나오는 문제가 거의 8, 90%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3차 함수를 많이 쓰니까 이 뒤에서 원래는 배워야 되긴 하는데요. 3차 함수 그래프를 한 번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미분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래프만 한번 일단 보여줄게. 3차 함수는요. 자,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기울기가 양수일 때 아래쪽에서 시작해서요. 위쪽으로 끝나요. x가 커져가는 방향으로 바라본다면 또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위쪽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끝나요. 그치? 2차 함수는요. 위에서 시작해서 다시 위로 끝납니다. 또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다시 아래로 끝나요. 3차 함수는 누구의 성질을 비슷하게 갖고 가냐면 1차 함수의 성질을 비슷하게 갖고 가요. 이건 우리가 극한의 개념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세제곱 이렇게 있는 친구면 무한대로 갈 때 둘 다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렇게 되니까 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전체적인 개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 친구가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했다가 두 번 꺾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4차 함수는 누구의 성질을 그대로 띌까요? 2차 함수의 성질을 비슷하게 띄는 거야. x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은 왼쪽 끝으로 가도 무한대가 되고 오른쪽 끝으로 가도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x 4제곱이라는 친구는. 그래서 4차 함수는 이런 모양을 띄거나 또는 3번 꺾이는 이런 모양을 떼요. 사실은 4차 함수는 좀 더 복잡하긴 한데 뭐 이렇게 되는 모양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일단 몰라도 되니까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 4차 함수는 2차 함수랑 비슷한 모양이 하거나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3번 나타나거나 3차 함수는 1차 함수랑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거나 꺾이는 모양이 2번 나타나거나 그래서 우리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에서의 교점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은요 보통 이런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그려지고 우리한테 더 많이 나오고 x축과 이렇게 만났다면 개 두꺼워 x축과 이렇게 만났다면 교점이 몇 개가 보여요? 3개가 보이나요?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x축을 움직여 볼게요. 스캔 함수를 만든 거야 선생님이. y = k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놈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왔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 맞나요? 아직까지도? 좀 더 올라와서 이렇게 접하면 뭐가 될까요? 한 실근이랑 한 중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이 접한 데가 중근이에요. 원래 우리 이차함수에서 접하면 중근이었던 거 기억하죠? 그러니까 접하면 중근이란 개념이 여기 있는 이 미분 적분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접하면 중근이란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접해서 중근 나왔고 여기 이 오른쪽에서 또 다른 한 근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다시 얘네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실근이 몇 개밖에 안 생겨요. 하나밖에 안 생겨. 근데 3차 방정식은 무조건 3개의 근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 나머지 2개가 무슨 근이 되는 걸까요? 허근이 되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세 실근 범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여기 있으면 한 실근 한 중근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연히 이렇게 됐다면 여기가 y = k라는 상수하면 요때가 fx = k라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0, 1, 2라고 하면 당연히 f0의 값은 얼마? k. f1의 값도 얼마? k. f2의 값도 얼마? k. 다 똑같을 거란 얘기야. 그죠? 지금 문제에서는 k란 말은 안 주어졌는데 f0이랑 f3이랑 f4랑 다 똑같다고 나와 있어. 그죠? 그럼 얘네들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만들어 놓으면 k라고 만들어 놓는다면 이 3차 함수식은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냐면 F0 마이너스 K나 F3 마이너스 K나 어디 가르치니? 등호를 그려야죠. F4 마이너스 K나 전부 다 똑같이 0이 나온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만약에 fx 마이너스 k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다면 이 방정식의 세근은 누구랑 누구랑 누가 된다? 0이랑 3이랑 4가 된다는 것도 이해되시나요? 그럼 fx 마이너스 k라는 식을 우리는 어떻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최고차항계수를 모른다고 치면 a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놓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한 건 fx 마이너스 k가 아니라 fx였으니까 fx는 a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 플러스 k라고 놓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요 과정이 이해가 되세요?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요 과정이 이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서 살짝 변형을 하기도 해요. 변형을 하기도 하는 식을 아니야 됐어. 그것까지는 일단 나중에 하면 되고요. 이렇게 변형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효과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원래 fx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3차 함수라고 하면 나는 이 3차 함수식을요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거든. 이런 미지수 몇 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4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지금처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알려줬어도 이 개수가 만약에 1이라고 알려줬어도 미수가 몇 개야? 3개야. 근데 내가 F0이랑 F3이랑 F4가 같으니까 이때 F0 넣고 F3 넣고 F4는 식으로 연립 방정식을 써서 0 넣으면은 당연히 D만 남고 그나마 다행인데 3 넣으면은 27A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려고 그러면 한 세월이에요. 한 세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해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거를 0, 3, 4가 다 똑같구나. 0, 3, 4가 다 똑같으면은 이런 모양의 방정식이 있을 때 걔네들의 값을 다 K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fx-k 이퀄 0이란 방정식이가 이렇게 되니까 상수 K만 옮겨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미수가 몇 개로 주는 거야? 2개로 주는 거야. 최고차항이 알려줬다면 미수는 몇 개가 되는 거고 하나밖에 안 남는 거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풀이라는 거고요. 이 K를 이 방정식으로 봐서 이렇게 푸는 것도 좋은데요. 선생님은 더 좋아하는 풀이가 있어. 내가 3차 함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데 0이랑 3에서랑 4에서의 값이 있다면 X축이 어디 있든 X축이 만약에 여기 있어도 그럼 얘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식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또는 여기를 거꾸로 X축에서 평행이동을 거꾸로 했겠네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러면은 해가 0이랑 3이랑 4라는 식에서 만들어진 애들에서 그냥 얼마만큼 평행이동 한 게 fx겠네 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이 식이 튀어나와도 돼요. 이래서 그래프의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 있는 플러스 K는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은 Y축 평행이동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0이랑 3이랑 4랑 함수값이 같다는 건 거기가 기본 X축이라고 생각해놓고 거기서 그냥 얼마만큼 다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그래프가 올라갔거나 내려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뒤에 평행이동만 플러스 K라고 붙여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면 굳이 이런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이런 식을 유도해내는 것보다 얘네들이 기본적인 X축에서 평행이동해서 그냥 플러스 K만큼 붙이면 되겠네. 원래 해가 0이랑 3이랑 4였으니까 X 곱하기 X-3 곱하기 X-4를 붙여놓고 평행이동 하나만 뒤에다가 딸깍 해놓으면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빠른 풀이가 나와요. 선생님은 이 풀이를 너네들이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문항이 나오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문제 풀이가 한 5분은 단축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개념의 확장도 되게 쉬워지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무진장 중요해요. 여기는 이것만 찾으면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가 나왔는데 그냥 여기는 뭐 필기도 안 할게요. 뭐 풀지 않을게. F1이 1이래. 1 대입하면 1 나와야 되면 K값 풀리는 거죠 그냥. 그럼 함수식 다 나왔죠. x 이퀄 2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F'2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이네. 뭐 2 대입해서 나오는 점의 좌표 찾아서 점좌표 찾고요. 도함수 찾아서 기울기 찾고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어려운 포인트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석하는 것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아까처럼 방정식처럼 연립 미지수 다 써놓고 연립 방정식 하면 겁나 오래 걸리는 상당히 미련한 풀이가 되는 거고요. 그걸 방정식처럼 해석하면 조금 더 좋은 풀이고, 이게 그냥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면 개 쉬운 풀이가 되는 거예요. 좀만 쉬었다 하죠.